축산농가의 골칫거리인 축분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퇴비 자원화 시설이 예천에 들어섰습니다. 퇴비화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인근 농가들이 활용할 수도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대구시가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핵심 산업혁신 걱정으로 조성하는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내년 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청송 사과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청송읍 용전천 일대에서는 대형 사과 조형물이 들어서는 등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어진 지 45년 된 대구 수성구청의 신청사 부지가 범어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곳곳에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가축 분뇨 처리에 항상 애를 먹습니다. 축분은 그냥 버릴 수 없고 발효 처리를 통해 썩혀야 하는데 쌓아둘 공간이 부족한 데다 악취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천에는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이 들어섰는데요. 지역 소농가가 내놓은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 축분을 퇴비로 변환하는 속도도 빨라 농가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 건물 안에 소 분뇨가 쌓여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인데도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분뇨를 55도로 열 처리하고 바닥에 설치한 장치를 통해 산소를 불어넣어 퇴비화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 초 예천에 들어선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축분이 퇴비가 되기까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반려 처리를 하는데 석 달이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우사에서 나온 분뇨는 농가에서 썩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밖으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농장주는 우사 옆에 퇴비사를 만들어 분뇨를 쌓아두면서도 공간 부족과 악취로 고충을 겪었는데 이제 공동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수월해졌습니다. 처음에 이런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길래 상당히 우리하고 이렇게 맞을 것 같아서 좀 발빠르게 이렇게 신청을 한 게 됐습니다. 여름에는 퇴비 처리가 곤란했었는데 이 퇴비장을 짓고부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인근 농가도 반응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퇴비를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농가는 축분 처리 고충을 덜고 농가는 비료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36톤 되는 퇴비를 실제 농가에 일부 보관을 하고 일부는 공동 퇴비장에 갖다 놓는데 농가의 그 어떤 일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천구는 퇴비 발생량이 더 많아지면 퇴비를 섞는 대형 교반기를 지원해 농가의 일손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시가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핵심 산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심에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심융합특구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내년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심사를 신청하고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할 방침입니다. 또 청사 이전과 대구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 융합특구를 지역 주도의 미래 혁신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사고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대환대출 보증에 나섰습니다. 대환보증은 대출의 최장 연장 기간까지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바꿔 기존 대출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경북도는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경북 버팀금융 중 1천억 원을 대환보증으로 지원하고 2년간 2% 이자 차액을 부담합니다. 대환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이나 누리집,
AI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무르익는 가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청송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청송 사과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닷새간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축제 준비가 한창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새콤달콤하고 아삭한 청송 사과를 표현한 대형 사과 조형물이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나섰습니다. 수령 200년의 아름드리 느티나무는 노란 황금 사과와 빨간 사과로 장식했습니다. 축제장 한쪽에 마련된 홍보관에서는 사과나무 꾸미기가 한창입니다. 청송군이 오는 11월 1일부터 열리는 청송 사과축제 개막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17회 청송 사과 축제는 청송 사과의 찬란한 금빛 향연이라는 주제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청송읍 용전천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개군 600주년 기념을 해서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이름난 청송 사과도 맛도 또 청송 현장에서 우리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도 한번 보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축제는 개군 600주년을 맞아 청송 도호부사 퍼레이드가 더욱 확대되고 최우수상 시상 훈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격상시킨 청송 꽃줄넘기 경연이 전국대회로 확대됩니다. 청송 사과 판매장에서는 사과 꼭지를 치지 않고 신선도를 높인 꼭지 무절단 사과를 선보이고 축제장 내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사과 난타와 사과 선별 로또 등 각종 체험 행사와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축제 기간 주무대에서는 장윤정과 이찬원, 송가인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축하 음악회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지어진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이 좁아 민간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수년 전부터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신청사가 들어설 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수성구는 2029년 신청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8년 준공된 대구 수성구 청사입니다. 지어진 지 45년이 되다 보니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정성 문제로 최근 10여 년 동안 수선비만 60여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청사 공간이 부족해 두 차례에 걸쳐 별관을 지어 활용하고 있고 2019년에는 인근의 건물까지 임차했습니다. 현재 7개 부서 140여 명의 공무원이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사무실 위치를 몰라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현 청사 주차장은 항상 만차입니다. 지난 2017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다 재원 조달 문제로 중단했던 수성구는 최근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구 어린이 세상 앞 범어공원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수성구 신청사 공론화위원회는 현 청사 부지와 법원 검찰청 후적지, 연호 그린벨트 등 다른 후보지와 비교할 때 범어공원이 도시철도 역사에 인접해 접근성이 높고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심성과 확장성 등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성구는 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까지 진행합니다. 용역이 끝난 뒤에는 국제 설계 공모,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9년 신청사를 준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엔 추락사고마저 증가하는데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지켜야겠죠. 기자가 간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상 강조되지만 방심한 틈을 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번엔 안전보건공단의 점검반이 되어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분함과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 현장 출동에 앞서 지역별 사고 추세부터 점검 계획까지 챙기는 겁니다. 트롤 점검 나가시면 건설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이제 추락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
출발 전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 순간 점검 중 주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마음을 잡는다는 직원들.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 실제 안전보건공단 1904명의 직원 중 34%가 기술사, 67%가 기사, 508명이 석박사일 만큼 전문가가 많습니다. 드디어 출동의 시간. 페트롤카를 타고 도착한 곳은 창원의 한 대형 건설 현장입니다. 한눈에도 많은 시설과 구조물. 관계자를 만나 안내하고 바로 현장으로 향합니다. 첫 점검은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물입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의 큰 원인입니다. 이곳은 어떨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안전 난간, 그리고 이동식 비계 전도 방지 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BT 비계 위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와 해적 작업 발판이 잘 이루어진. 외부의 다른 시설입니다. 외벽에 설치된 수십 미터 높이의 근로자 작업 시설. 직접 이동하며 살핍니다. 외측은 물론 작업 불편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아 추락 원인이 되는 내측 안전대, 평평한 바닥, 단단한 고정까지 손꼽힐 만큼 잘 된 현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이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재해자 중 사망자는 874명, 50인 미만의 건설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떨어지고 부딪히고 끼임으로 인한 이런 사고는 특히 가을철에 급증합니다. 현장에서는 아는 만큼 사고가 감소한다고 전합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이 모든 안전에 대한 기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다 잘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규자들 좀 경이 낮은 친구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은 불편하고 비용이 든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작업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분들의 안전도 생각해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안전. 저희 경남 지역의 사고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는 매일 2명 이상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장에서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간다. 현장식이었습니다. 파이팅!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관리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호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세롬, 김상진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특위는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업무직 신규 직원 공개 채용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오는 12월 19일까지로 연장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4일 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부실 경영과 관리 감독 실패를 질타하며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구시가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5개 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을 10월 30일자로 공포 시행합니다. 시는 5개 광고물법에서 정당 현수막의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야기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시행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정당 현수막 합동정비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예천군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가 26일 예천읍 서본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는 원도심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 장난감 도서관, 마을 돌봄터, 학습 지도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6월부터 센터를 시범 운영해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했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